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 고민 네네. 이렇게 네. 주셨고 가양 6단지하고 네. 신도림 쪽에 미성 아파트였어요. 또 저기 저 구로존하고 위쪽에 미성도 있는데 일단은 저기 신도림 쪽에 미성. 네. 그다음에 성남 쪽에 자이 아파트를 이제 요 세 개 중에 맞아요. 투자 목적으로 고민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투자 기간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투자 기간은 한 3-4년 정도? 투자 기간은 3-4년 네. 정도요. 네. 3-4년이다. 그러면 투자 기간 감안해서 예. 그냥 투자 기간만 보면은 자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한번 볼게요. 네.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가양 6단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님을 약간 홀리게 된 것들이 이렇게 CJ 부지 개발이 있을 거고요. 그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대장 홍대선 또 개통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데 재건축에 대한 이제 호재를 또 한번 기대해 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CJ나 이 CJ 부지 개발이 저는 가장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거는 근데 가양 6단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강서구 전역에 걸쳐서 마곡산업단지 이구 주변으로 해갖고 전역에 걸친 네. 어떤 좋은 영향이 있는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네. 대장 홍대선은 아직 멀었고요. 투자 기간 안에 들어올지도 모를 것 같고. 맞아요.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요. 네. 가양 6단지가 선뜻 이렇게 출발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뭐 미래 조합원들께서도 지금 소유자분들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네. 적극적으로 나가지는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 이유들을 보면 그냥 우리 시청자님께서 알아듣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얘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가양 이쪽 3단지나 6단지나 지금 얘네들 자체가 그 기존 찾아먹은 용적률 자체가 좀 높아요. 네, 한 맞습니다. 190에서 200% 초반대가 되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재건축은 꿈도 못 꿨다가 얘네들이 네. 특별법 적용을 받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 최대 450%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400% 전후로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거의 200%대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업성이 굉장히 개선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강서구 이 가양 6단지의 특징이 15평, 19평, 또 22평 요 정도의 그러니까 초규모 단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보면 저쪽에 공부해 보셨으면 상계주공 5단지는 좀 어느 정도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얘네들이 용적률이 93%였어요. 네. 얘네들을 299%까지 끌어올려서 재건축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네. 얘네들 역시 200%대가 증가한 거야. 네. 그러면 용적률 어떻게 보면 적용받은 그 무게는 비슷하잖아요. 네. 가양 6단지도 200%, 얘네들도 200%. 네. 근데 얘네들은 더 작은 평수지 물론 11평짜리 단일 평수거든요. 네. 얘네들이 25평대 재건축 신축 아파트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5억에서 6억 정도가 추가 분담금이 잡혀서 실어했었어요. 네. 또 34평 같은 경우는 6억에서 한 7억 정도인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GS 자이에서 이제 포기한 거 어떻게 보면 바뀐 거고. 네. 이제 요는 뭐냐면 그 가양 주공 6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15평 얘네들이 구분이 거의 뭐 1대 1대1 정도예요. 네. 뭐 차이는 뭐 사소하게 있겠죠. 뭐 430세대, 뭐 590세대, 450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만 네. 거의 뭉터기로 비슷하게 3등분 돼 있다고 보는데 가장 작은 평형대가 예를 들어서 34평대를 받는다라고 하면 네. 얘네들은 1000세대가 지금 넘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기부 체납의 비율도 상계 주공보다는 훨씬 높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사 자체는 더 훨씬 뒤에 이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더 올라간 연후에 하게 될 거니까 제가 봤을 땐 추가 분담금 미니멈 이 정도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7억에서 8억 정도 네. 최소가 너무 높네요. 네. 최소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예상인데 정확한 결과가 데이터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특히 또 네. 조합원의 마음 이런 것들이 보면 네. 그냥 지금 7, 8억의 추가 분담금 하느니
지금 15평짜리 얘네들 지금 시중에 매매 호가 자체가 5억에서 6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 합치면 지금 13억, 뭐 14억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그냥 이 돈 가지고 주변의 아파트 보면은 괜찮은 아파트들 많아요. 차라리 네. 마곡 엠벨리의 14단지, 15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네. 마곡 산업단지 대장이라고 자기들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충분히 살 수 있어요. 25평, 네, 34평을. 그쵸. 네. 그리고 강서 여기 뭐 한강뷰인가 여기 뭐 자이인가 요것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거의 얘네들은 거의 신축급인 거고 강서 한강은. 네. 근데 굳이 내가 뭐 아주 몇 년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리한 싸움이 될 텐데 네.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 그리고 시청자님께서는 꼭 여기 거주해야 되는 것도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마곡 산단에 근무하는 것도 아닌 투자잖아요. 네. 굳이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갖게 되고요. 네. 신림동의 미성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몇 네. 년입니까? 벌써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네. 재건축 자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그래서 2012년도에 구역 지정을 받았단 말이야, 얘네들이. 네. 그러면서 쭉 지금까지 근데 뭐 잘 진행이 되는 거. 얘네들은 잘 아시잖아요. 뭐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조합이 아니라.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신림초등학교인가요? 얘네들 어떤 그 학교에 뭐 좀 위해를 가한다는 얘기 때문에 교육 환경 평가를 다시 해야 돼. 네. 그래서 구로구청에서 반려를 해버린 상황이에요. 네. 재건축 말하는 거예요. 재건축.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 다시 그러면 하게 되면 일반 조합이 진행이 그 바로 전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해갖고 다시 동의서 다시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 원점 돼야 되는 거야. 네. 그 사실 사업 자체가 굉장히 뒤처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이 지역 자체가 네. 이 신도림 같은 경우는요. 네. 신도림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과거에는 1호선하고 2호선이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환승이 됐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울 서부권에서 어떻게 보면 관문의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얘네들 신도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과거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얘네들은 부동산 상승기가 됐든 하락기가 됐든 상승기 때는 조금 가격이 올라가고 하락기가 될 때는 굉장히 보합세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지지하는 이 세력이 컸단 말이에요. 네. 가격 하락기 때도 잘 안 떨어져 얘네들은. 네. 이게 교통 편의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일자리가 여기 구로 디지털, 가산 디지털, 즉 G밸리라고 대표되는 얘네들이 2호선하고 1호선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신도림의 집값을 탄탄하게 받쳐줬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여기 이제 신안산선이 이렇게 신길 뉴타운으로 해갖고 여의도에 서울역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여기 무게 중심 자체가 이제 이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신길 뉴타운 쪽으로 신대방 쪽으로 흘러들 거란 말이에요. 중심 쪽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얘네들은 G밸리하고 여의도의 일자리를 모두 관통하는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통 네. 신축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신도림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보시는 미성정독 같은 경우는 주변이 온통 아파트 생활권이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확장성이 좀 없었지, 안양천 때문에. 네. 빠르게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지금 그냥 성남에 있는 지금 새 아파트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축급의 아파트고 4,000세대가 넘어가. 네. 얘네들은 바뀐 상황이야 지금 아파트로. 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잠깐 야당 대표의 부동산 정책을 옛날 지난 대선 때 선거 공약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서울에 100만 호를 공급하려고 하면 네. 일단은 재건축보다는 네. 재개발을 밀어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한 그 단위 면적당 사회 공유하는 일반 분양의 그 숫자가 자체가 재개발이 월등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재개발은 당연히 하면서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많이 하겠지. 네. 재건축은 그냥 되게 저는 사업 속도 자체가 늦어질 것 같아요. 네. 별로 관심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양도 세금에 대한 문제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뭐 양도세 중과세를 1년 정도는 유예해 주겠대.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는 두 채 이상부터 90% 때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 너도나도 팔겠지.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쓰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재건축으로 너무 시간이 오래 잡아먹는 것들을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 세 개 중에는 그냥 지금 신축으로 돼 있는 자리 잡는 게 시청자님의 입맛에 맞다라는 소리예요. 네네. 제 말 듣고 참고하셔서 좋은 신혼생활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